즉 논리과학은 100%일 때만 과학인 거지 90% 과학이고 그 분야에 과학적 요소가 있다 과학이 아닌 겁니다. 현재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 과학적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자연과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학적 요소 또한 많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신적 요소 또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를 저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따진다면 과학적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근데 과학적 요소가 있는 것과 과학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100% 과학일 때만 과학인데 사주명리학 풍수지리에는 과학적 요소가 있지만 100% 과학적 요소, 100%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과학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죠? 저희 한컴그룹 김상철 회장님께서 참석을 주셨는데 저희 김상철 회장님께 한번 인사 말씀을 좀 요청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은 소재학 박사님이 하는 미래입니다. 미래라는 건 미래를 맞추는 거는 예언가들이 해요. 노스트라무스나 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재학 교수님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과연 미래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미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기운으로 미래를 가느냐, 남아있는 세월을 어떻게 잘 사느냐, 어떻게 예측해서 잘 사느냐, 이런 기운을 굉장히 그 방면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요. 저는 이분하고도 좀 오래 도사들하고는 제가 많은 여기서 교류를 했는데 제가 차를 살 때 차 번호는 꼭 소재학 교수님한테 물어서 이 번호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했어요. 한 10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교통사고도 안 나고 닦지도 않고 끊었어요. 물론 제가 운전하는 애 기사가 하지만 실제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보장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자, 소재학 교수님.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손꼽아 기다린 시간이죠. 바로 소재학 교수님의 때를 찾는 지혜 K미래학 인생경영 성공 리듬 강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대한민국 미래예측학 박사 1호이신 건곤석하 소재학 교수님께서는 국내 유일의 동서양 미래학 융복합 연구학자이십니다. 국제 내교육 종합대학원에서 명리, 미래예측, 전공 주임교수와 국학과 석좌교수, 캐롤라인 대학교 부총장 및 석좌교수를 역임하셨고 동국대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 과정의 책임교수, 풍수지리 최고위 과정의 주임교수, 그리고 대학 및 각 단체에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서양미래학과 동양미래예측학, 그리고 풍수지리 등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강연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유일하게 동서고금 최초로 개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시기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K미래학을 지금 창조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박수는 많이 칠수록 좋습니다. 왜? 박수를 치면은 몸의 기운 분포도가 좋아집니다. 자, 제가 아까 여기 우리 저 회장님이 갖고 오는 명당터를 돌 때 박수를 많이 치고 가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박수를 친 몸의 근육이 풀어집니다. 그 상태도 좋은 땅을 밟으면은 기운을 받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 잠깐 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확 풀린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 전초전을 받아갖고 또 가기 전에 저쪽에 명당토 아까 가신 분 알죠? 아까 몇 분들 체크해봤죠? 그 기운 좋은데 거기 잠깐 데려간 이유가 거기서 기운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마지막 하얀 흙이 나오는 그 혈터까지 가서 여러분들 기운을 받고 와서 지금 보면 눈이 쌩쌩해집니다. 아까 오실 때는 평균 나이가 55세인데 지금은 평균 나이가 48세로 줄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맞습니까? 여기 보면은 인생경영 성공 리듬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찾는 지혜 K미래학 인생경영 성공 리듬. 그리고 여기 저도 애착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흔쾌히 말씀을 드린 것은 중간에 약간 단절이 있었지만 초창기에 이 건물 질 때 서울 근교에 보기 드물게 좋은 자리인데 이 자리가 어떻게 변화를 지켜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심 없이 이렇게 좋은 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회장님께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은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54만 평 땅을 사서 10년 넘 변속한 직원들에게 100평씩 무료로 준다. 얼마나 이상적이고 멋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가 빠져서 왔었는데 터가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명한 사찰들 있죠. 참 오래된 사찰. 거기는 기가 좋을까 나쁠까? 유명하니까 기가 좋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좋은 기운이 더 많을까 나쁜 기운이 더 많을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찰에 가보면은 사찰에 스님들이 죄송하지만 편찮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공기 좋은데도. 왜 그럴까? 사찰은 산속입니다. 깊은 산속은 좋은 터가 약간 있지만 거기를 제외하고는 나쁜 터가 더 많습니다. 그 땅 전체의 8, 90%는 나쁜 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0%나 5% 정도는 아주 좋은 터인 겁니다. 그 터 때문에 전체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터는 주로 어디에 있나? 그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거기 보면 가운데 계신 부처님 앞에 주주스님만 절하잖아. 그 앞자리가 원래는 대부분 오래된 곳은 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절 아니면 밖에라도 그 앞줄에서 기도를 해야지 기운이 있는 거지. 거기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해도 몸이 안 좋아지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공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래된 사찰 중에서 대부분 오래된 사찰을 칠 때 풍수를 대동한 경우도 있지만 계시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부처님이 3분이 계시는데 그 자리가 전부 다 자리가 그 명당 자리에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3분 앞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옆에서 기도를 하면은 좋은 기운 갔다 하는데 이렇게 내 몸이 안 좋지? 그 원인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는 좋은 기운이 있고 반면에 탁한 기운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거의 10여 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정말로 그런 기운이 탁한 기운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로 엄청나게 순화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느끼셨잖아요. 어떠세요? 포근하죠? 상당히 포근한 걸 느꼈죠? 그 따뜻한 기운을.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이렇게 좀 명당의 틀을 이제 제대로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청리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원래 이 제목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이겁니다. 때를 찾는 지혜, 인생 사계절 석화 리듬.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다. 대자연의 사계절이 있죠. 이 강의의 처음이자 끝은 그겁니다. 대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못 나갈 때와 잘 나갈 때 있다. 질문 드립니다. 대답 맞추시면 엄청난 상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꼭 나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검은 고구마를 심어서 대박이 났습니다. 인터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검은 고구마 심어서 어떻게 검은 고구마를 심어서 어떤 방법으로 심어서 인터뷰하고 질문. 그 사람이 검은 고구마 말고 노란 고구마 심었으면 대박 안 났을까 났을까? 어떻게 합니까? 손들고 말해야 되는데 났다 안 났다? 예? 났다. 어떻게 해서? 사람의 기운. 기운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중요합니다. 이분이 노란 고구마를 심었을 때 대박이 났을지 안 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대박이 납니다.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 수확을 하죠? 고구마? 봄에 못하죠. 즉 그분이 가을이 아니라면 대박 났다 안 났다? 가을이 아니라면 대박 났다 안 났다? 중요한 겁니다. 검은 고구마로 대박이 났는데 대박 난 진짜 이유가 검은 고구마, 노란 고구마냐 아니면은 가을이냐 이겁니다. 여기서 결정적. 우리는 첫째 가을을 만났고, 둘째 검은 고구마를 만났고, 셋째 좋은 땅을 만났고, 맞죠? 넷째 좋은 인부들을 만났고, 다섯째 좋은 시절을 만났고, 이게 만나서 우리는 결론을 이뤘습니다. 대박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노력이죠. 맞습니까? 고구마를 열심히 심어. 노력이 중요할까? 좋은 고구마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할까? 노력이 중요합니까? 씨앗이 중요합니까? 물론 여러분의 강의 태도가 좋으면 거기까지 얘기하고 안 좋으면 중간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박수를 한번 치고 해야지. 좋습니까? 자, 오늘 보시면은
음양우행, 과학명리, 과학풍수, 오죽하면 제가 과학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까? 실제 저는 과학과 이 동양의 역학이라는 것들, 풍수지라 사주명, 이것들을 적절하게 좋아하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경품이 나갈 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풍수지리, 뭐라고요? 풍수지리 알죠? 명단 찾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주명략 알죠? 과학이다. 예. 과학이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정확하게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주명략 풍수지리는 저는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주명략 풍수지리 25년 강의하지만 저는 얘기합니다. 미신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카드락 아닙니다. 왜 그런지 100% 증명이 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미신과 과학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미신의 반대말이 뭐죠? 안미신. 맞잖아요. 그렇죠? 물론 과학이라는 개념을 칠 수 있습니다. 우리 과학과 미신의 개념은 다 알고 있으니까. 장관님, 사과 좋아하시나요 혹시? 사과가 딱 보니까 많이 썩었어. 우린 뭐라고 부르지 이런 사과를? 썩은 사과. 어렵지 않죠? 예, 썩은 사과. 90% 썩으면은 못 쓰는 사과? 그래서 썩은 사과죠. 그럼 질문, 10% 썩으면은, 단 1% 썩으면은 아까운 사과긴 해도 그래도 썩은 사과죠. 그럼 안 썩은 사과는 100% 썩지 않을 때만 우리는 안 썩은 사과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미신과 과학의 개념에서 사주명리학이나 풍수지리에 과학적 요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과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문과학이라고 얘기할 때 과학은 어느 분야든 과학적 요소가 있으면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가 100% 자연과학, 논리과학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논할 때는 그 분야가 100% 과학적일 때만 논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이 한 100개가 있습니다. 우주선을 쏩니다. 공식 100개 있는데 2개만 딱 틀려버린다. 우주선 정확히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98개가 맞았습니다. 2개만 틀렸어요. 답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면 99개를 정확히 하나만 틀려도 답이 나오지 않죠. 즉 논리과학은 100%일 때만 과학인 거지 90% 과학이고 그 분야에 과학적 요소가 있다 과학이 아닌 겁니다. 현재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 과학적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자연과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학적 요소 또한 많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신적 요소 또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를 저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따진다면 과학적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근데 과학적 요소가 있는 것과 과학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100% 과학일 때만 과학인데 사주명리학 풍수지리에는 과학적 요소가 있지만 100% 과학적 요소, 100%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과학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러면은 문학이나 역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과학적 요소가 많은데 왜 미신이라고 안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현재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 과학적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자연과학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과학적 요소 또한 많이 들어있습니다. 미신적 요소 또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를 저는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따진다면 과학은 아니다. 단 과학적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과학적 요소가 있는 것과 과학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100% 과학일 때만 과학인데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에는 과학적 요소가 있지만 100% 과학적 요소, 100%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과학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러면은 문학이나 역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과학적 요소가 많은데 왜 미신이라고 안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문학이나 예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주명리나 풍수지리 같은 경우는 그 학문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 위해서 행동이 패턴이 바뀌고 양상이 바뀌는 겁니다. 좀 심할 때는 종교가 되기도 하고 기복이 되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래 예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볼 때 하나는 신기, 촉, 직관에 의한 것, 그리고 하나는 규칙에 의한 것.
또 하나를 관찰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얼굴을 보는 걸 뭐라고 부르죠? 얼굴을 보면 관상, 손을 보면 수상, 산과 들을 보면 산상, 들상 아니고 풍수지리. 이렇게 있지만 자, 주로 동양의 모든 역학은 직관에 의존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거기에 의존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파묘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제가 한번 할 겁니다. 영화 파묘입니다. 지금 뭐 묘 판단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비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는 신비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는 기대로 인정하고 과학은 과학대로 따져줘야 됩니다. 우리가 논리과학이라 하는, 논리과학은 규칙이 명료하고 과정이 명쾌하고 누구나 그 규칙을 적용할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논리과학이다. 맞습니까? 기존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공부한 분 여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급수에 따라 다르고 이건 학문이 아닌 겁니다. 최소한 학문은 학문인데 논리과학, 자연과학의 학문은 아니라는 겁니다.